이어서 해볼게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선 냅두고요. 자꾸 여기서 놀다 보면 우리 좀 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릴 어쨌든 예비 진단 상태에서의 어떤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보고서는 어, 로 데이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나는 그 회사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이에요. 그 회사 대표하고 통화조차 안면식이 없어도 우리는 크레탑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 있죠? 여러분들 크레탑에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또 DB 받고 전날 저녁에 다 입소해서 한두 시간 스터디 하시고 보통 가시죠? 예. 정말 좋은 문화예요, 진짜로. 저희 회계사 세무사들 뭐 가르쳐 봐도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자, 정말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각자마다 능력의 또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배워 나가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자, 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그 회사를 사전적으로 분석된 레포트다라고 하고 한번 보세요. 자, 안에 내용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또 내용들이나 모양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조금 지금 고도화 작업해서 어제 다시 회의하면서 수정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예요. 봤더니 회사 이름은 뭐 있고 대표자 나이까지 나와 있네. 나이가 이 정도면 대충 뭔가 느낌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업종, 설립 일자 보면서 요즘 이제 명의신탁 관련돼서는 이제 이슈가 안 되죠. 예, 이제 명의신탁 갖고 해결하거나 뭐 할 부분들로 뭐 거의 잘 안 가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돼서. 그죠? 자, 아무튼 그전에는 그런 것들도 이걸로 봤고 종업원이 생각보다 많네. 기본적으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어쨌든 묶여 있네. 그럼 어떨까? 뭐 대충 그냥 느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거는 그냥 기본이고 연역도 기본으로 읽어보다가 갑자기 여기 제가 맨 앞에다가 요 두 개를 꺼내놨어요. 요거 어차피 고객 만났었을 때도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미처분 잉여금이 543억이 쌓여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요거 딱 보여드리고 회사 돈 많이 버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님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리지 않는다. 대표님, 543억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누적된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 하다 그게 무산이 되긴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세금을 매기겠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 대표님 회사 어떻게 하실지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뭐 안 되면 문 닫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막 자꾸 지적을 하면 아유 뭐 머리 아프다 그냥 내가 접어버리면 되지. 그러세요? 접을 수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하고 보여드려요. 회사 문 닫으시면 193억 세금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 회사 문을 닫는데 세금을 그만큼 내야 돼? 라고 하면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기본적인 물음표를 끄집어낸 거예요. 고객이 물음표를 던졌다는 건 나는 마침표든 느낌표든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바톤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솔루션이나 어떤 그 내용들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중간중간에 그냥 툭툭 던지면 들으실 분들은 듣고 그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 떠올리셔도 되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냥 나중에 공부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미처분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결국에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죠.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승계 자체가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앞으로 회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 승계 이야기 나오면 승계할 때 세금 많이 나오실 텐데요. 아니 그냥 접어버리면 되지 이러면 접을 때 세금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게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를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얘기하고 얘기 나누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안 와닿죠. 힘드실 텐데, 어려우실 텐데, 뭐 이런 거 끝나버리잖아요. 진도가 나가려면 팩트로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고 밑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재무 상태를 보여줘요. 또 옆에는 손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봤더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다가 여기가 급격하게 증가했네요. 2013년, 14년도에 증가했네요. 왜 증가했는지 보니까 자산이 얼마짜리? 751억짜리네요. 1,300, 한 2배 정도 늘었네요. 자산이 있는 이유를 봤더니 밑에 있는 자본은 거의 늘지 않았고 실제 부채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맞죠?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응?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수준들이 다들 높으세요? 대충 물으면 대충 대답할 텐데 너무 구체적으로 조건부로 하면요. 저는 고객이 예전에 저도 이제 좀 시니어가 되기 전에 주니어 단계일 때는 뭘 물어볼까 봐 겁났어요. 왜? 내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모르는 게 없진 않은데 웬만큼은 다 대답이 되거든요. 근데도 뭐가 최근에 뭐가 법이 바뀌었던데 이러는데 내가 바뀐 걸 내가 모르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대표님 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조건부만 달면 모든 게 답이 되는데 너무너무 정확한 대처를 잘 하셨어요. 제가 요거는 산업은행 고객 사건이에요. 예, 지금 녹화가 돼서 산업은행 좀 그 주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제가 산업은행 고객사들 세미나를 70회를 작년 빼고 재작년까지 작년에는 하려고 하는데 다 무산됐고요. 골프만 한 번씩 치는 정도로 했고 고객사들의 이 첫 번째 만난 회사 같아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만났던 회사 같거든요. 만나가지고 여기 만나면 대표님하고 면담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재무이사, 그 다음에 뭐 무슨 팀장 해가지고 한 4~5명 앉아 있고요.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넘어갔네요. 자, 여기 보면 저는 이거에서 대표님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세미나를, 그러니까 CEO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떤 CEO도 나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회사들이 대부분 몇백억대 이상 되시는 회사들의 CEO들이시기 때문에 수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고 부채가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일까? 자,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 내 돈으로 처음에 출발을 하는 게 맞죠. 그 내 돈이라는 게 자본이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1억으로 어쨌든 자본이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재무 상태표가 그려지셔야 되죠. 자본이 여기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까요? 여기 자본이에요. 1억으로 출발했어요. 부채가 없어요. 이쪽은 다 자본.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금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현금을 뭘로 바꾸죠? 다른 자산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첫 번째가 뭘로 바꾸죠? 뭐 어떤 업이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조업 쪽으로 해볼게요. 내가 뭔가 물건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만든다고 칠게요. 요거 만들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절삭 기계하고 뭐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그 기계를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 한 3평 정도는 내가 그래도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네요. 3평짜리 사무실 임대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료들이 좀 들어가야 되죠. 재료값.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났더니 재료가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와지면 현금이 있는 부분이 또 재고자산으로 바뀌고 재고자산 바뀐 거를 내가 물건을 팔았더니 매출 채권으로 바뀌고 매출 채권을 다시 받았더니 현금으로 바뀌고 그랬더니 1억이었던 애가 1억 1천이 돼버리네요. 1년을 정리를 해봤더니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이쪽에 자본 부분에 얹어지죠. 그래서 자본금이 1억인데 밑에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어쨌든 미처분잉여금으로 1억 1천만 원이 더 쌓인 거죠. 그 1천만 원씩 쌓인 게 540억까지 쌓이도록 냅둔 거죠. 계속 늘어난 거예요. 야,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와 반응이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그 물건 썼던 쪽에서 갑자기 한 10억 원어치를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야, 나 기계 하나 갖고 내 1년 내내 만들어봤자 한 뭐 얼마 못 만드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럼 1단계가 어떻게 가냐면 처음부터 고정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기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생산하지 말고 OEM을 한번 줘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와 똑같은 기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유유 시간과 유유 설비를 이용해서 내가 주문한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류까지도 고민하면서 찾기 시작하죠. 내가 물류를 받아서 뭔가 마무리 상자 뭐 포장이라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OEM으로 출발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조금씩 더 커지면 갑자기 50억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매출은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우리 그 코로나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듯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게 기본 그림이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쓰고 내가 홍보하면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좀 떨어져요. 왜? 사람들이 기본 니즈가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 너무 빠른가요? 내가 요거 빨리 건너뛸 내용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요 부분을 채워주고 나면 살짝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사용한 후에 남는 감정들이 전달 바이럴이들은 어쨌든 알게 되면서 수익 상승하는 구간을 타요. 한번 수익 상승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파도를 타면 상당히 급격하게 커지죠. 회사가 커지는데 30년 4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에 확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 이 마스크 때문에도 돈 번 분들 좀 한두 분씩은 다 계시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대표님, 이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으신 거예요? 툭 던지죠. 그럼 대표님이 그때가 내 인생의 하나의 변환점이 되었지. 어느 대표님을 통해서 회장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나 한번 밀어주시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왜? 내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 돈을 계속 투하할 수가 없으니 부채를 땡겨올 수밖에 없었다. 부채를 3배까지 증가한 이유는 부채를 갚기 위한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 자산의 정의가 뭐냐?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게 자산의 정의예요. 이 정의가 회계학이다 제목 안에 있는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없는 녀석이라고 하면 자산 항목에 놓여 있지만 자산이 아니라고요. 자, 제가 차를 바꿨는데 지금도 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 차는 자산이에요? 자산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차를 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밸류를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한다면 그건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끌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감가상각 계속 되는데 그거에 부수적으로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잠깐 기분 좋은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나한테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안 만들어줘요. 지금 이게 경제 쪽이니까 다른 어떤 무형의 거 빼고 자산 아니죠. 그건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자산을 부채를 통해서 만들면 그건 미래의 경제적인 효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녀석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서 결국엔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게 사업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사업화 시키시면 좋아요. 이 개인 이것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표현을 좀 쓰기 좀 그러네. 아무튼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해놓을게요. 제가 사업이 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자산 자체를 한 바퀴 돌렸더니 1회 회전율, 두 바퀴 돌렸더니 2회 회전율.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100억만큼을 어쨌든 매출을 일으켰다. 100억 플러스 알파겠죠. 근데 두 바퀴 돌릴 수도 있죠. 100억을 두 바퀴 돌면 200억이잖아요. 나는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200억의 자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산 회전율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그 비율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비율을 보면서 대표님 회사의 지금 경영 상태를 볼 수 있으면 대화가 원활해진다는 거죠. 대화가 원활해진다는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제시하고 또 그 이후에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딩을 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되는 거가 지금 BS 단계인 거예요. 자, BS 단계도 쪼개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단계들을 할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S 단계에서도 내가 내 리소스, 이게 자산이죠. 그죠? 회사에는 어쨌든 자산으로 되어 있는 유형자산, 고정자산 이 정도가 움직인다면 나는 사실 무형의 내 에너지, 내 감정, 내 시간, 기타 등등이 다 자산이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리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휴먼 리소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라는 자산을 내가 투하를 해서 몇 바퀴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내 시간이라고 하는 리소스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만나게끔 되어 있다. 왜? 하루에 한 사람 왔다 갔다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다음 사람에 대한 거 저녁에 와서 분석하면 하루 풀로 다 쓰고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거와 같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전율이 10배가 높아졌죠. 10배가 높아졌다는 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고 그 효율성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산을 지금 어떻게 했죠?
내 자본으로 안 했죠. 타인 자본으로 했죠. 부채라는 게 있었죠. 부채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타인 자본 비용은 내가 가져온 금액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까? 이자율은 변동하지만 크면 큰 것 곱하기 이자율, 작으면 작은 것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은 다 대동소이하다 치고 이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왜?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줄여버리면 자산이 줄어들죠. 돌릴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적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규모가 또 작아지는 거죠. 야, 이거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돈을 많이 빌려오면 자산이 커져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커지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라는 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경영 의사결정의 사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페이지 갖고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려고 언제 이걸 다 보여드리나. 아무튼 중간에는 생략하면서 넘어가게요. 자, 기본이니까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내 신용도가 높아지면 좋겠죠.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좋겠죠. 그러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뒤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100 쓸 걸 200 쓰더라도 비용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베스트가 되겠죠. 두 번째, 내가 그걸 갖고 왔던 이 자산을 회전율이 너무 낮다.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갔더니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을 했다면 좀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픈 데 없죠? 있어요? 있죠? 없어요? 왜요? 뭘 이제 헷갈려요? 막 이거 얘기하면 저거 할까봐? 아프지만 금방 안 아파요. 왜? 금방 병원 가거든요. 저도 요즘 자꾸 연습을 하루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주사 한 대 맞으러 지금 가면서 주사 한 대 맞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진짜 암 환자를 찾으려고 헤매면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주 초기 암이든 아니면 중기 암이든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딱 보고 점쟁이처럼 암이다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냐고요. 그죠? 또 이건 암은 아니지만 양성인데 향후에는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를 가지고 관계성을 맺어 놓으면 암이 걸리던 아니면 미리 제거를 하건 그 니즈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게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갔더니 환자야, 고쳐줄게요. 환자는 아니지만 불편해. 그러면 케어하고 운동하고 뭐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나중에 향후에 어쨌든 진행할 일들이 있으면 있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건강해졌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분명히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거나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있어요. 잘 가면 예를 들어 M&A도 해야 되고요. 잘 가면 IPO도 가야 되고요. 잘 가게 되면 승계도 해야 되죠. 좋은 상황으로 가더라도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회사 내부의 인력 구조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고용할 거냐? 아니죠. 스팟 개념으로 의뢰를 내서 맡겨서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내 고객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고객을 풀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하하면 내가 100명의 리스트를 뽑아놓고 하루에 3건씩 저한테 동행 요청을 해서 하루에 저한테 90만 원, 150만 원씩 줘가면서 한 달을 돌아갔어요. 150만 원이면 얼마야? 1,500만 원. 나는 4,500만 원 수입이 됐는데 얘는 지출이 됐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한 450억 있으면 해볼 수 있죠, 투자를. 많아요? 많으면 좀 만나요, 우리. 얘기 좀 하게. 투자할 때 많거든. 그러니 내 리소스를 최소화 줄이는 게 어쨌든 필요해.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자체를 저만큼 늘려서 자산을 늘렸다라고 하면 저건 매년 늘어났죠. 매년. 그죠?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럴 때는 그 사람의 무용담처럼 그 대표님 회장님의 무용담처럼 들어드리는 거 괜찮아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들어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듣거든요. 최근에는 진짜 70 되신 분들은 만나면 자기 끊을 수는 없잖아요. 포인트를 자꾸 노려요. 언제 끊을까, 언제 끊을까. 2시간 동안 못 끊을 타이밍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방탄유리를 처음 자기가 만들었대요. 박 대통령 때. 방탄유리가 두께가 이만큼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두꺼웠대요, 방탄유리가. 그게 유리야? 유리가 원래 투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두꺼우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벽이랑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못하죠. 그래서 이걸 더 얇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기술들을 해갖고 자기가 갖고 와서 했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정치 이야기 갔다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진짜로 깐깐한 대표님. 밑에 자녀가 지금 승계 받으려고 있어서 자녀가 우리 아버님 좀 만나서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가서 내가 막 뭐 너저분하게 꺼낼 거보다 저희 믿고 맡기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랬더니 진짜 편안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뭐 이런 땅을 샀는데 땅 사기 전에 내가 뭐 불러갖고 했는데 이 땅은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까 뭐 재벌이 날 여기고 여기는 무슨 학자가 날 집인데 그 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던 사람한테 전화 연락을 이제 연결해서 주변에 확인을 해봤더니 뭐 박사가 뭐 14명이 나왔고 막 난 박사 필요 없어 해갖고 요걸 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매년 100억씩이 남는 장사가 3년이 이어져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긴 해요. 근데 난 바쁜데 그걸 갖고 한나절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 또한 우리는 또 아까 얘기했죠. 컨설팅이 핵심이 아니다. 관계가 핵심이다.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그 사람에 맞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주는 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다만 내 리소스는 상당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끔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주고 뭐 손익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요. 신용 저기 등급 여기 당기순이익 10년치 등급도 5년치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한 한 첫 페이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봐요. 제가 왜 과거 10년치를 보여주느냐면 보세요. 어제는 너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또 교육 들으셨겠구나. 그저께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면 저랑 같은 동년배예요. 기억 나시면 저보다 후배님이고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기억이 안 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하루하루 그 순간에 충실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어제를 기억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대부분 그날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 달에 집중하고 계세요. 야, 이거 월급날이 지금 20 며칠이면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 얼마가 있지? 확인을 해봐요. 네. 야, 이거 급여가 한 9억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억 5천만 원이 있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죽고 싶어요. 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못 주면 야, 좀 기다려라고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보는 직원들, 내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나름 존경도 받으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돈을 못 준다? 이건 엄청난 어떤 그 부정적 의식을 만들거든요. 9억이 나가야 되는데 9억 5천만 원이 있어요. 이만큼 해피한 일이 없어요. 그 정도 매달 보고 매주 보고 하루 보고 집중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분하고 앞으로 회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아니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아직 못 해봤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만나면 그래, 그거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계속 가요. 그죠? 우선은 그 안을 좀 늘려놓는 거예요. 과거 10년을 떠올려 보면서 그걸 회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나마 나랑 있는 동안에는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10년을 정도 내가 한번 예상을 해 본다라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줄 수 있는 포인트들만 들어가게 되면 자, 10년 계획을 한번 해봐야겠어. 지금 당장 세금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세금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10년 후에 여러분 연봉 10억 드릴 테니까 지금 연봉 1억 있는 거 저 주실래요? 아니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지. 너무 빨리 대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컨설팅도 마찬가지지만요. 보험은 몰라 기본 기간이 최소 얼마예요? 5년? 생명보험과 하면 5년? 뭐 이제 손해보험 빼고 아니에요?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안 돼요?
보통 10년이었는데 요즘 좀 줄어들어갖고 사람들이 다 너무 긴 거 싫다 해갖고 줄여놓은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험 이야기 하더라도 10년 후를 생각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팔아도 10년은 돼야 원금에 도달하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 10년 후에 도달하는 거 언제 기다리냐? 그걸 왜 기다려요? 그 10년이란 시간이 그냥 채워져서 결국에는 갈 텐데, 과거 10년 또 무엇인가를 기다려서 온 게 아니라 경험과 케이스와 일들과 돈과 뭔가 채워져서 10년이 왔다라는 걸 그 사람에게 만들어줌으로써 미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썸을 타고 있는, 남녀 이야기 자꾸 하는데 썸을 타고 있어요. 10년 후에 우리 애들을 어디다가 학교를 보내지? 썸 타고 있는데? 너무 멀어요. 그쵸? 그러니 과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인생을, 우리 앞으로 10년의 인생을 어떻게 될까를 얘기 나누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들어가죠. 야, 이 사람이랑 진짜 썸 타지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애도 나올 거고, 애가 태어나고 나면 또 교육도 할 테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랑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해서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맺어지는 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어렵게 맺어서 여기를 뚫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뚫고 나서 여기를 채워준 사람도 있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표님 전화 오면 막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보험 해약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해주고 해줬다면 그런 걱정하지 말으셔야 되고, 어차피 올 문제라면 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완성하면 100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너무 아깝죠. 왜? 여기에 투하된 리소스가 있어요. 리소스 대비 내가 베네핏을 받았지만 그 리소스 투하된 거를 썬크 코스트로 매몰 비용으로 만들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출발할 수 있는 베이스로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AS예요. 그런데 이 AS를 하는데도 또 추가적인 리소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똑같은 해답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길게 갔으니까 뒤에 거는 좀 빨리 갈게요. 자, 회사의 어쨌든 경영진하고 주주 현황 보여주고, 주주의 기본적인 지분율 대비 상증법상 주식 가치 평가를 해놨어요. 한 주당, 그 다음에 가치 평가, 거기에 대한 지분. 보니까 어쨌든 홍길동 본인만 어쨌든 승계가 일어날 거니까, 그쵸? 이미 승계 받은 사람들을 중에도 승계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이가 많고 뭐 친인척 아니면 와이프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먼저 간다는 의미에서 상속세 예상액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416억에서 예상 상속액은 200억이에요. 미처분 잉여금 아까 500억 넘게 있었는데 회사를 문을 닫으면 청산소득세도 한 190억, 한 200억 되고, 상속을 하더라도 한 200억 되네요. 승계를 하더라도 200억, 문을 닫더라도 200억. 대표님 200억 있으세요? 툭 한번 던지는 거죠. 뭐 안 되면 한번 툭 던져보는 거 괜찮잖아요. 예? 마음에 드는데 썸만 타다가 툭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랑 사귈래? 그냥 아무 진짜 앞뒤도 없이, 야 나랑 사귈래? 툭 던져서. 뭔 헛소리야? 그냥 해봤어.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대표님한테 200억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0억 왜 있어? 그럼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야,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랑 한번 앞으로 계획해 보시죠. 할 수 있어요. 보험 여러분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해주세요. 뭐 이런, 그것도 다 타이밍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꼿꼿하게 해가지고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상을 볼 수 있고, 경영진하고 주주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가족 경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제3의 회사가 있네요. 그쵸? 제3의 회사가 있구나, 관계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게 자회사, 모회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기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획재정부나 뭐 기타 등등 외부에 있는 데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왜? 투자를 해줬거든. 그 지분을 기본적으로 갖거나 아니면 지분을 담보로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담보를 한 것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봐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니까. 아무튼